극렬 정치 지지자들, 그들은 왜 그렇게까지 지나치게 흥분하며 분노감을 표출하는 것일까요? 결과론적으로 말한다면 내적 대상에게 지배당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정신 분석학자 한나 시걸의 말을 빌리자면 내적 대상이란 감정적 경험의 총체라고 표현했습니다. 감정이란 대상과의 관계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상이란 출생 후 최초 접촉하게 되는 대상을 말하며 영아는 엄마를 전체로 지각하지 못하고 젖가슴으로만 부분 지각하게 됩니다. 아이가 이 젖가슴을 어떻게 경험하는지에 따라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으로 나누어집니다. 즉, 배를 채워주는 좋은 젖가슴과 굶주리게 하여 학대하는 나쁜 젖가슴으로 분열시킵니다. 외부 대상과의 관계를 통해 자기와 대상, 그리고 세상의 현상들을 이미지화하여 내면화하는데, 내면에 만들어진 대상은 세상을 지각하는 시스템인 자아의 심리적 구조를 만듭니다. 이 아이가 이 젖가슴이라는 대상을 어떻게 체험하느냐에 따라 이후 세상과의 상호작용에서 신뢰와 불신, 안정과 불안, 공포심을 유발하는 심리적 기제로 작동하게 됩니다. 영유아기 시절에는 오직 생존을 위해 원시적 자아가 작동합니다. 다시 말해 좋고 나쁨을 분열시켜 좋은 것은 내사를 통해 내면에 포관하고 나쁜 것은 투사를 통해 외부로 배출해버림으로써 심리적 생존율을 높입니다. 이후 아이는 점차 성장하면서 엄마의 이미지를 더 이상 좋고 나쁜 것으로 분열시키지 않고 좋고 나쁨이 통합된 하나의 전체 인격체로서 엄마를 지각하게 됩니다. 즉, 생존을 위협하는 나쁜 대상을 견디는 자아의 통합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결국 건강하게 성장한 아이의 자아는 사랑과 증오를 분열시키지 않고 융합 형태로 만드는 힘을 가집니다. 밀려오는 불안에 대한 객관적 실체를 이해하고 견디는 능력은 성숙된 자아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물학적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생존에 급급한 유아의 원시적 인격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부의 작은 자극에도 말로 표현하기 힘든 매우 원초적인 멸절 불안이 일어나며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즉, 자신의 존재 가치가 부정당할 경우 내면에는 무의식의 원초 감정인 파괴 욕구가 드러나게 됩니다. 진영을 떠나 폭력 등의 극단적인 정치 편향성을 보이는 사람들은 불안이나 불편감을 견디며 지연하는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불안을 통해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생명체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이 불안이 성숙하지 못한 원시적 방어 형태를 띨 경우 그 기능이 극단적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현대 정신분석학자 멜라니 클라인은 불안의 1차적 원인은 공포로부터 온다고 했는데, 즉, 죽음 불안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멸절에 대한 공포라고 했습니다.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척대감의 중요한 원천이 되고 내면에서 밀려오는 박해와 멸절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원시자아는 강박적으로 노력하게 됩니다. 원시인이 내사라는 심리적 기제를 발달시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생존 불안 때문입니다. 하루하루 생존 위협에 시달리던 야생의 세계에서 그들을 지켜줄 어떤 환상 속 우상을 만들어 그 존재에게 절대적 힘과 가치를 부여하고 숭배함으로써 그 우상의 존재와 동일시하여 다시 큰 에너지를 얻고 집단과 개인의 생존을 높이겠다는 심리적 기제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보호통의 성인들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정보인 정치적 이념, 사상과 종교 등의 다양한 사회현상들을 인식할 때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기존 삶의 경험치로 재검토하여 걸러낼 것은 걸러내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며 자아가 외부의 환경에 크게 휘둘리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자아가 취약한 사람들은 외부의 불편한 자극이 들어오면 내면에는 원시적 죽음 불안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멸절될 것 같은 공포에서 벗어나는 것에 급급하게 됩니다. 하여 불안을 견디며 시간을 두고 객관적 실체에 관한 검증을 할 수가 없고 과거, 여과 없이 정신세계로 통째로 삼켜버린 내사된 정치 이념을 지키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정치 집단에서 내세운 그 존재는 이념이 다른 상대 집단으로부터 나와 내 집단을 지켜줄 절대 가치와 힘을 지닌 대상이기에 그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온전히 지켜내야 하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종합해보면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정치라는 행위에 관해 객관적 잣대로 검증하기보다 정치적 이념에 종교적 신념이 들러붙어
서로 죽고 죽이는 이념의 전쟁터가 된 것입니다. 특정 정치인이 아무리 잘 못해도 오직 믿고 따르며 무조건 지켜내야 하는 영적 지도자가 되고, 반대쪽 정치인과 집단은 무조건 죽여 없애야 하는 나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상대 정치 집단의 대표를 악마화시켜 존재 자체를 없애야 하는 대상으로 만듭니다. 그 과정에서 정치 이념이라는 내적 대상에게 지배당한 줄 모른 채 우리 편 아니면 모두 적이라는 이분법적인 왜곡된 사고를 가지게 됩니다. 그 결과 오직 심리적 생존을 위해 상대를 죽여야 하는 이념의 전쟁터가 되어 극단적인 폭력성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앞서 말한 유아의 원시적 공포인 멸절 불안에서 오는 퇴행적이고 충동적인 미성숙한 원시적 방어 형태입니다. 폭력 상황에 관한 객관적 사실은 사라지고 거대한 힘에 의해 만들어진 정치 이념, 즉 절대 가치와 선을 지키기 위한 필연성으로 상황을 왜곡시키며 자신들의 극단적인 폭력적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어떤 시기, 외부의 거대한 힘이 만들어준 세상을 지각하는 내면의 에너지를 고유한 자기 힘으로 필터링하지 못한 채 정치 이념, 사상, 종교, 성, 무력 등 수많은 내적 대상들이 세상과의 소통에서 개인에게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내적 대상에 지배당하는 예로 종교적 측면에서 신도가 종교 지도자에게 전 재산을 헌납하거나 성적으로 착취당하는 심리적 이유에 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깨달음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마음 풍경이 되겠습니다.